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교육 사회학 중에서도 기능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등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코로나로 온라인 개학을 한 현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처음에는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을 직접 못 만나니 그렇게나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2주, 한 달이 되어가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학교에도 못 오고 학원도 못 가는데 부모님의 케어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괜찮을까?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가 있는지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았다. 우리 학교는 3분의 1 이상이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대여를 해준다고 해도 만약 대여한 기기를 망가뜨릴까봐 걱정된다며 마음 편히 대여도 해가지 않는 가정이 더 많았다. 고비용이 드는 디지털 환경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다.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는 유튜브도 해왔던 나로서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보는 시도가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업 시간이 늘면 늘수록 대면 교육일 때 했을 생활습관 지도 같은 걸 못하게 되니 온라인 수업이 점점 피상적이 되어갔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양질의 강의를 내가 직접 제작해서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4-5시간을 그렇게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온라인 강의 1시간은 제작의 1시간이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적절히 과제와 강의를 병행했고 수업 자료도 이미 만들어진 인터넷 자료들을 많이 쓰다 보니 그 수업 자료들에 대한 고민 없이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 선생님 얼굴이 나온다고 좋아했던 아이들도 하나, 둘 과제가 밀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밤 12시까지 아이들의 과제 제출 여부를 체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이 컴퓨터 교육을 했을 때 수업의 단순 관리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애플이 말했던 바로 그 장면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은요,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갈등 이론 중에서도 애플의 저항 이론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론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능주의의 한계로 집단 간의 갈등을 무시하고 통합과 합의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갈등론은 이렇게 집단 간의 갈등과 불평등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질문합니다. 학교 교육은 확대되는데 왜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갈등론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입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학교 교육도 자본주의적 계급구조가 교육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교육은 생산 현장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지배하기 좋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능주의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 같은 건 없다. 학교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보죠. 학교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어진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학교라는 상부 구조는 산업 구조라는 하부 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학생들은 이 안에서 특별한 저항이나 갈등 없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며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헤게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헤게몬이란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화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배 방식을 말합니다. 물리적 폭력을 행하지 않고도 지배 집단의 가치 체계를
피지배 집단의 주입, 내면화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방식인데요. 물리적인 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죠? 갈등 이론이 이런 바탕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학교는 경제구조가 무조건 재생산되는 단순한 곳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는 자유의지와 저항력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같은 저항이론자들이죠. 기존의 갈등론에서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무기력하고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으로 전수된다고 보죠. 하지만 저항이론에서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집단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저항한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계급이 문화적, 경제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재생산론을 넘은 탈재생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교육의 결과는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에 따라 단순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조성,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학교는 정치적 투쟁이 일어나는 경쟁의 장이라고 보죠. 애플은 학교 교육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지배 헤게모니를 비판하는 반헤게모니 또한 생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지배와 저항이 공존하는 공간이고 학생에게는 거부할 힘이 있다는 학교의 역동성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애플은 학교의 민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숨어있는 허위의식과 억압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학교의 민주화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애플은 교육과정의 허구성, 진실을 물었습니다. 교육학 클립 23편,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주의 기억하시나요? 그때 애플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도 함께 언급했었는데요. 애플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는 구조적 재개념주의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숨어있는 헤게모니가 무엇인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정말 중립적인가? 교육과정이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죠. 특히 애플은 기술적 통제, 기술공학적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지배적 헤게모니를 교육과정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기술공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에만 집중하게 해서 가치적인 성찰이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비판적 성찰 없는 수용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공학적 접근이 한몫한다는 뜻이죠. 가르침을 기술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가르치는 일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오해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편리하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일은 외부 전문가가 만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교사에게 단순 전달하여 교사는 절차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하고 평가하는 역할만 하게 만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사에게는 주체적인 관점이 불필요해지면서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숙련화, 전문적으로 숙련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재숙련화 된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교사는 관리자로 전락하고 교사의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플은 컴퓨터 교육이 교사의 소외 현상을 일으키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학습 자료는 교사를 수업 자료를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탈숙련화를 초래하고 전문성을 퇴보시킨다고 지적했죠.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구성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단순 노동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의 단순 실행자 또는 수업의 관리자로 전락한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고비용의 디지털 기기는 계층별로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습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핵심 교육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애플이 경계한 바를 실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 대신 생각해볼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경력 선배님들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 후배들을 위해 고견을 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단순히 수업의 관리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할까요? 제 주변 선생님들을 보았을 때는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활동을 심리적으로 밀착해서 관리해 주려면 적정한 학생 수 감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 과정에 큰 시간이 들지 않고 컨텐츠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인프라 구축도 절실해 보입니다. 이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갈등 이론의 여러 이론들과 학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